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뭘까?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계속해서 그 물건과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가다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내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매일 글쓰고 탐구하는 글탐가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자, 글쓰기 막막하실 때 많잖아요. 특별히 또 처음 쓰신 분들, 또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또 글 쓰는 소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상에서 글감 찾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글 쓰려고 할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정말 놀랍게 글쓰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이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권고해드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맨 처음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다. 왜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똑같이 감사일기가 반복이 된다.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글쓰기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뭘까?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일상에서 확실하고 특별한 그 글감을 찾는 방법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글감 찾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참 쉽죠? 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가족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족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혹은 오빠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엄마가 눈에 띄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성격은 어떠시지? 우리 엄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실까? 우리 엄마는 어떤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지? 우리 엄마는 또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계시지? 고향이 어디시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게 나오죠. 엄마 하나라는 소재를 갖고도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세이 작가분들 중에 엄마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책 한 권을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가 이 소재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보이는 나의 엄마,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또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또 느낌 그대로 적는 것, 글 쓰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 글 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쉬운 글감 찾기의 첫 번째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게 보이실까요? 네. 지금 제 눈에는 여기 책상도 보이고 또 책꽂이도 보이고 볼펜도 보이고 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연상작용을 해봐요. 이 키워드를 잡고, 자, 책상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책상 누가 사줬지? 이 책상과 관련된 나의 추억은? 또 이 책상에서 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했는가? 아니면 노는 책상인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다 보면 그 중에서 참 재밌게 떠오르는 글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상에서 글감 잡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작은 눈에 보이는 하나를 잡고 계속해서 그 물건과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에피소드와 생각지도 않은 감정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날씨, 계절, 그다음에 공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더 특별히 감정, 기분, 컨디션.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 기분 어떠지? 나 오늘 좀 기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느낌과 감정들이 있고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감각과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글쓰기에 아주 좋은 글감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내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감정 상태와 나의 컨디션과 나의 기분, 이 내면들을 나 스스로가 잘 관찰하고 잘 들여다보면 정말 깊이 있게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깊은 내면의 글쓰기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책을 읽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 중에 한 가지가 명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명상은 실질적으로 내면 들여다보기 혹은 생각 비우기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면 그것은 너무 훌륭한 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죠. 글쓰기 막막하실 때 일상에서 글감 찾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끝내려고 합니다. 매일 글쓰고 탐구하는 글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